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배당락의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당락보다 추가적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었죠. 물론 미국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영향 지울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주,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근에 확실하게 좀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었고 이에 따른 하락 압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들 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까지 낙폭을 확대했고요. 통상적으로 코스피 평균 배당이 대략 1.4에서 5% 정도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런 배당락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 테슬라, 니오 등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평상단에 있는 2차 전지의 하락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이 좀 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과 닉스도 이와 관련지어서 같이 말씀드려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즉 기술주 쪽은 신규 매수 타임 자체를 늦추자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2차 전지 안에서도 포켓 우리가 중장기 종목으로서 이 종목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되어서는 2차 전지 안에서는 딱 요거이죠. 모스코 케미칼 하나. 근데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 여쭤보신 분한테도 타이밍 자체를 늦춘다라고 그때 체크를 해서 말씀드렸죠. 나오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하락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포트에서 2차 전지 많이 빠졌다고 지금 많이 늘릴 타이밍은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양극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톤 다운되고 그리고 나머지 리튬이나 여타 관련된 종목으로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 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4분기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1분기 지켜야 될 때쯤 그럼 한 2월이나 3월 정도 분위기를 감지할 때쯤 2월이나 3월 정도나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테슬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면 7거래일 동안에 무려 27%나 빠졌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밀려버렸죠. 폐장 후 애프터마켓에서도 2.2%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배당과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코스닥 또한 1.3%나 빠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많이 당연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바이오 관련 종목도 차별화되는 양상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보 또한 이러한 모습, JYP 엔터 등 관련된 전반적으로 시청 상위주 급락이 코스닥 하락을 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지금 하락 가까이 들어가 버렸는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돼서도 급락이 같이 나타나 버렸죠. 자, 반도체 2차 전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아비코 전자 가지고 있는데 1월 8일날 사파이어 레피즈 관련된 모멘텀 즉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양상만 나타나고 있죠. 1월 8일 그리고 1월 5일날 있을 CS 관련되어서 이런 로봇 관련주 일부 이쪽으로만 매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차이나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 중국 소비 쪽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만 일부 강한 모습이죠. 그리고 화장품은요.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등 이러한 종목들 일부 쇼커버성으로 올라오는 거고 수급에 기인한 부분이지 실적으로서 두드러진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쪽을 봐야 돼요. 메디톡스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의료기기. 루트로닉,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이 차이나 관리된 모멘텀 순환매 돌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IT, 2차 전지의 빈자리를 이쪽에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음식료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삼양식품, 농심 계속 신고가 부분. 그죠? 그런 가운데 이마트. 최근에 이쪽은 음식료라기보다는 유통이지만 유통 플랫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승부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3.38%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올라오죠.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수급적인 영향 오늘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오후장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놨던 제주항공도 오늘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73%.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 계속해서 모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중에. 성과는 엄청나게 안 좋았겠죠. 이 동네.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주를 줄이고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빠질 때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체크하는 것 자체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 음식료도 마찬가지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주, 수출 이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죠? 신고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풀무원, 뭐 대상 뭐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봤죠. CJ 제재 이 무거운 종목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네요. 자, 시장 흐름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았고요. 시장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필요한 종목들 최근에 이제 내수 소비 쪽으로 편입해 놓은 종목들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주 하락세는 두드러지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런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DDR5 관련주나 로봇 관련된 주요 종목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그래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때도 뭐 몇 주 전에도 2차 전지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타이밍 늦추자고 말씀드렸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D 플러스 2결제이기 때문에 어제까지가 2022년이고요. 오늘부터는 2023년입니다. 오늘 산 것들은 결제일 기준으로는 1월 2일날 결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늘 거래하는 것들은 2023년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제 대주 양도세 관련돼서는 오늘과 내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앞에서 제가 유튜브 시향할 때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체크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가 나타나고 있죠. 시장 빠지니까 삼천당제 빠지지만 수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 떠서 출발했죠. 그리고 애니플러스 이러한 종목도 지금 6.5%까지 올라와 버리고 그죠? 즉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이런 종목도 3.1%까지 올라왔었죠. 시장 빠지니까 빠지는 부분이지만 관련된 종목별로 확실히 차별화된 양상이 장 초반에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대주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시초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내일까지도 좀 체크하는 게 수량은 어차피 어제까지 사고 판 걸로 결정이 되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일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어제까지 매매한 것들 수량 곱해가지고 대주주 이 물량이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까지 한 거에 이제 29일 기준으로 이제 결제가 되는 부분이고 대신 가격은 내일 종가까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10억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아마 살 겁니다. 많이 팔았던 것들 다시 채우겠죠.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가 부분 내리고 아닌 부분이라도 29일날 파는 전략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종목들 딱 찍어드린 거 이런 부분은 좀 작게 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죠. 그런 부분이 오늘 시가 반응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의 애니플러스 등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었던 거죠. 즉 거기에 맞게끔 좀 작게 대응할 거 대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또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드리죠. CJ ENM도 중국발 모멘텀입니다. 이쪽도 매수 타이밍, 신규 진입은요. 13 전후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 뭐를 본다? 지지를 본다. 그러면 현재 96,000원 정도 전후에서 저는 사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SM JYP. JYP는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부분. 그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이 추세 추정 관점에서 가장 셉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SM, 하이브 이 중에서 가장 느린, 가장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하이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매수 타이밍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진스가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죠. D2뿐만이 아니라 또 신곡 타이틀곡 1월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고 있죠. 4세대 걸그룹 톱라인 굳히기 아이브와 더불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쪽이고 D2 정확하게 기대가 됐고 주간 차트까지 휩쓸었고 인지도 호평까지 이어나가면서 탑 걸그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까지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하이브 쪽도 조정시 매수 관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하려면 차라리 JYP 이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스윙 관점에서는 하이브 그리고 JYP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부분 13선 체크를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마트 급등 이유라기보다는요. 이쪽에서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신고가 최근에 경신한 이후에 쉬어갔던 친구가 다시 한번 신고가 재차 경신하는 모습 나와버렸고요. 쉰 이후에 재차 경신 나왔고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내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마트도 제 갈 길 찾아가고 있는 거죠. 따로 급등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년도 전 사업부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리포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4분기 실적 부진 요인이 있지만 이거는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미 올해 4분기 안 좋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4분기에 스타벅스 리콜 비용이나 쓱세일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비용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요. 그죠? 내년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좋아지는 정책적인 모멘텀과 더불어 실적도 최근에 비용 단 크게 늘어났던 부분, 물류비부터 해서 다 늘어났던 부분, 인건비나 이쪽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 전략을 통해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좋았던 4분기 알고 있어 꾸준히 올라오는 부분으로 유통 플랫폼으로 지금 이마트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마트 우리도 가지고 있죠. 이마트 우리가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코멘트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추매 가능? 네,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올라오는 날 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사면 되겠죠. LI진억스원, 현대 로템
이쪽이요. 정책 2년 차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방산 모멘텀. 원전, 신재생 에너지 방산, 뭐 이런 쪽이죠. 원전 신재생 에너지 방산이 집권 2년 차의 정책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IG 넥슨은 좀 약해요. 차라리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LIG 넥슨 유도무기 쪽이고 뭐 퍼스텍을 비롯한 오늘 드론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아침에 떴었죠. 간무인기 관련되어서 이런 쪽은 테마라고 보고 있고 방산 쪽 이쪽으로 좀 매개가 확산이 될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으로서 LIG 넥슨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부분 좀 더 이어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입니다. LIG 넥슨보다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넥슨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잘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라오는데 일단은 최근에 조정 이런 부분이 좀 길어졌거든요. 길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체크를 할 것 같고요. LIG 넥슨 현 시점에서 만약에 사고 계시다면 그 욕심부리기보다는 기존의 윗단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하게 된다면 10만원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그냥 매도 관점에서 저 같으면 접근을 할 것 같아요. 현대로템 방산 모멘텀 나와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기존의 고점 32,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한 3만원 정도 윗선 매도 뭐 이런 부분으로서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28,000원대죠. 즉 방산이요. 실적 이런 부분 좀 더 나오는지 체크하고 정책적인 모멘텀으로서 지금 주도 섹터로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해저 2박원 나올 때처럼 방산처럼 또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좀 더 이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면 그냥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죠. 제주항공 이쪽도 조정치 매수 관점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13,500원 전후까지 좀 빠지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때 이런 부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다 지나갔죠. 정말 다사다난했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히 빠졌죠. 계단식으로. 그러면서 추세에 역행하는 게 왜 어려운지를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2022년 시작이 이쪽이었으니까요. 추세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추세에 역행하는 종목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테슬라 7거래일 동안에 27% 빠졌다. 즉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지만 한번 추세 깨진 이후에 고점 대비 한 70% 빠지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빠질 때 그 빈자리를 필수 소비재,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뭐 음식료나 유통이나 그리고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흐름은 연초도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부분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오늘 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